최근에 버거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이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 밥상이 커지니까 수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밥그릇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제 2차 버거 대전이 아닐까 싶은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차별점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가성비로 가거나 프리미엄으로 가거나 할인 행사를 엄청 때리거나 요상한 메뉴를 출시해가지고 어그로를 끌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성비 쪽을 보면은 최근에 홈플러스에서 당당버거라는 걸 출시했죠. 당당치킨의 후속 제품인 것 같아요. 버거 2개를 묶어다가 파는데 5,000원 돈이 조금 안 됩니다. 하나에 2,500원 꼴이에요. 최근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다 올리고 있는 추세라서 이 홈플러스의 저가 정책이 더 호응을 얻고 있어요.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가성비로 주목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프랭크버거인데 이제는 맥도날드나 버거킹보다 점포가 많아요. 물론 가맹점 위주의 소형 매장이 많기 때문에 점포 수가 더 빠르게 느는 것도 있는데, 다음으로 가성비가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차별화를 두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파이브가이즈가 들어왔잖아요. 어느 정도 오픈바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오픈런으로 화제가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죠. 오죽하면 이거를 중고나라에다가 되파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버거를 10만 원에 판다고 올렸더라고요. 차익 몇만 원 보겠다고 몇 시간 줄을 선 거죠. 이런 인간군상의 다양성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이 재밌잖아. 이런 스토리까지 양념으로 들어가면서 바이럴이 더 큰 효과를 받습니다. 이 프리미엄 버거 혹은 수제 버거가 프랜차이즈로 처음에 한국에 등장을 한 게 98년에 생긴 크라제 버거예요. 이게 조금 잘 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망했죠. 그 뒤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자니로켓이 들어오고 또 일본에서 모스버거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게 쉐이크쉑이죠. 이 쉐이크쉑은 2016년에 SPC에서 들여왔는데 이게 자리를 꽤 잘 잡아가는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국계 수제버거 브랜드가 성공하는 선례를 남기면서 비슷한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요새는 중견 기업에 대기업까지 나서가지고 외국계 브랜드를 들여오는 추세예요. 작년에도 BHC에서 슈퍼두퍼라는 걸 들여왔고 대우산업개발에서도 굿스타프 이터리라는 걸 들여왔는데 아쉽게도 요거는 반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뭐 다 잘 될 수야 없겠죠. 앞서 말한 파이브가이즈도 하나그룹에서 들여왔거든요. 하나가 백화점 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갤러리아 백화점이 하나 계열인데 여기 백화점 사업에 회장님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셋째 아드님이 직접 이 파이브가이즈를 백화점 신사업으로 낙점을 했다고 해요. 오너가에서 직접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진짜 프리미엄은 고든램지버거죠. 앞에서 말한 애들은 고가라고 해봐야 단품 하나에 13,000원대가 많은데 이 고든램지버거는 시작이 3만원대예요. 심지어 14만원짜리 버거도 있죠. 그리고 감자튀김이 19,000원이에요. 월북을 해가지고 대용단에서 감자를 서리해왔나? 근데 보니까 이게 트러플이 들어갔더라고요. 맛은 있다고 하는데 기존 브랜드들도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죠. 프리미엄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버거킹 쪽 신메뉴가 되게 재밌어요. 단품 하나에 16,500원 돈인데 가격보다는 이름이 신기해요. 이름이 39자나 됩니다. 콰트로 맥시멈 미트 포커스드 어메이징 얼티밋 그릴드 패티 오브 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 프리. 여러분 제가 지금 랩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새는 화제성을 신규 브랜드가 다 가져가니까 기존의 브랜드들이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직 화제성 하나만 보고 요상한 메뉴를 많이들 내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 나오면 유튜버들이 또 엄청 먹잖아요. 이쪽 계통에서는 또 롯데리아가 빠질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롯데리아가 대한민국 최초의 버거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약간 토종 마케팅 비슷한 걸 많이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라이스버거라든가 김치버거, 라면버거, 군대리아처럼 한국이랑 관련이 깊은 메뉴를 한 번씩 팔았거든요. 약간 요런 방식으로 외국계 브랜드에 가 있는 화제성을 끌어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다시피 지금 완전히 전쟁통이에요. 근데 이 전쟁판이 조금 커지고 있어요. 이 버거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를 5조 원까지 본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게 버거 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를 받은 업종으로도 꼽히거든요. 버거 자체가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랑 잘 맞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도 유의미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치킨이랑 피자, 버거 중에서 버거 시장이 제일 많이 성장했어요. 작년에 치킨이나 피자 시장은 4%대 성장을 했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정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버거 시장은 15%대 성장을 보였어요. 확실히 물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수요가 공급을 만든다고 하지만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만들기도 하죠.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관심이 증가하고 그만큼 더 많은 소비자가 유입이 되는데, 특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먹는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유튜버들이 먹방을 찍어다가 올리면서 화제성이 집중이 되면서 과정에서 수요가 커지고 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가 공급이 되는데 오죽하면은 패자부활전까지 하고 있어요. 그 파파이스라고 철수한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한국 시장에 재진출을 했어요. 한번 되어봤으면은 쳐다도 안 보는 게 보통인데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존의 브랜드들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새로 유입이 되는 브랜드들 역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다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버거 시장의 주류는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맘스터치, KFC 이렇게 5개 브랜드였어요. 얘들을 빅5라고 하는데 매출로 보면은 맥도날드랑 버거킹, 롯데리아가 규모가 조금 있고요. 점포수로 보면은 롯데리아랑 맘스터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최근에는 맘스터치가 롯데리아를 추월하면서 매장은 제일 많아졌거든요. 대충 맘스터치랑 롯데리아가 1200개 이상이고 맥도날드랑 버거킹, 프랭크버거
버거가 4,500개 정도 되고 뉴욕 버거나 노브랜드 버거가 1,200개 정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포수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직영점을 위주로 대형 매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에만 입점이 돼 있다 보니까 매장 수에 비해서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롯데리아나 맘스터치 같은 국산 브랜드는 가맹점 사업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점포 수는 많은데 대신에 작은 동네에도 소형 매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가맹점 매출이 그대로 본사 매출로 잡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매장 수에 비해서는 매출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의 버거 시장은 이 빅5가 먹고 있고 이미 그들 간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이 후발주자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삭 토스트가 가성비로 유명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서 이삭버거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문제가 이게 기존의 버거들이랑 비슷한 가격대로 애매하게 포지션을 잡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잘 안 풀렸다는 평가가 있어요. 지금은 사업에서 손을 뗐고 확실히 이 가운데 포지션은 전쟁터고 여기서 정면 승부를 보기에는 승산이 없다 보니까 이 후발주자들은 아래나 위로 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노브랜드 버거나 프랭크 버거처럼 아래쪽에서 가성비로 포지션을 잡거나 아니면 쉐이크쉑이나 파이브가이즈처럼 위쪽에다가 프리미엄으로 포지션을 잡는 거죠. 과정에서 버거의 가격대가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은 기존의 빅5들은 말 그대로 햄버거처럼 가운데 낑겨 있어요. 가성비로 가기에도 상황적으로 쉽지 않고 억지로 고급화를 한다고 해서 먹힐 거란 보장도 없고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할 것 같긴 해요. 특히 가성비가 되게 어려운 전략인 게 지금 인건비는 선진국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임대료도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고 이 한국은 농장도 규모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자재 물가가 비싸거든요. 비용을 절감하면서 가성비로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이 오면은 더 고생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고급화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근본이 패스트푸드잖아요. 아니 누가 이거를 이 가격에 먹어? 이런 논리에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고 소비자를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치킨도 요새 고급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빅5가 점포수가 많다 보니까 접근성에서 유리한 측면이 아직은 강한데 특히 여러 가지 할인 행사로 가성비를 챙기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또 프리미엄 메뉴를 선보이면서 위아래로 같이 대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전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경우는 시장이 커지는 부분을 적당히 흡수를 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찍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적자가 나고 있어요. 맥도날드는 작년에 연매출이 1조 원 가까이 되면서 한국 진출 이래 37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해요. 근데 19년 이래 4년 연속 적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적자를 메운다고 자본금까지 까먹고 있어요. 자본 잠식에 빠져 있는 상태고 이게 적자가 나도 매번 미국 본사에다가 매출의 5%씩 로열티를 지급을 한다고 해요. 내부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자라고 깎아주고 뭐 그런 것도 없다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설비 투자도 많이 했고 정규직 채용까지 늘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버거킹 같은 경우도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토막이 나면서 적자가 됐습니다. 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때렸거든요. 돈을 써가면서 매출을 올린 감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판관비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남겨먹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올려다가 상쇄를 하고 있어요. 원래 가격 인상이 1년에 한 번꼴로 됐는데 이게 3-4개월 주기로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안 오른 게 없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문제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햄버거가 유독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실제로 최근에 전체 외식 물가 지수가 2년 5개월 동안 16.7%가 올랐거든요. 근데 햄버거는 가격 인상률이 27.8% 정도가 나와요. 다른 음식보다 많이 오른 거죠. 물론 점심 메뉴로 먹게 되면은 보통 할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체감하는 가격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지적도 있어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해왔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태웠는데 그렇게 쓴 돈을 가격 인상으로 메꾸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빅5 중에서 4개 브랜드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거든요. 회사를 팔려고 하는 거죠. 기왕이면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실적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롯데리아 하나 빼고 맥도날드랑 버거킹, 맘스터치, KFC가 매물로 나왔어요. 코로나 특수로 매출 최대치를 찍은 상태라서 지금이 적기다, 제일 비싸게 팔릴 때다 이러고 있는 분위기인데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KFC 하나만 팔렸거든요.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 작아서 가격대가 잘 빠졌고 그에 반해 실적은 또 괜찮아가지고 알짜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팔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각자 디테일한 사정들은 달라요. 근데 KFC 같은 경우는 본사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판다는 말이 나오고 맘스터치나 버거킹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비싸게 팔고 엑시트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역시 비싸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자랑 구매자의 호가가 달라요. 파는 입장에서는 매출이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성장 가능성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비싸게 사달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는 입장에선 조금 다르죠. 매출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특수가 끝나봐야 알 수 있고 실적이 또 조금 애매한 것도 있잖아요. 특히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본사에 로열티도 줘야 되고 실적이 안 좋아도 매장 수를 늘려야 되는 계약 조건이 있다고 해요. 수익성을 내는 게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본사가 또 경영에 간섭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야를 막론하고 투자 시장에 돈이 없잖아요. 금리가 높아가지고 자금 확보가 안 되니까 M&A 시장도 지금 돈이 안 돌거든요. 그래서 더 안 팔리는 것도 있고 자 여기까지 버거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